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24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계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올바른 예배 인도자를 양성하는 2018 예배 인도자 아카데미가 10주간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학내 단체들은 총장이 퇴진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만 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뮤지컬로 무대에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 사회에선 다양한 의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47.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과하다는 의견은 28.9%, 적정하다는 의견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층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수층은 비교적 과하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교계의 반응은 어떨까? 교계는 국정농단 사태 자체를 비판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가 온도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진보적 교계 인사에 속하는 이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나이와 이런 거를 비교한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아주 나쁜 판결까지는 아니다. 다만 삼성 부분을 이렇게 무죄로 봤다는 거, 이것은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면 교계 보수 인사들은 선고 결과 자체에 대한 목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를 통해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고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이고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맑고 밝은 투명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몰고 온 전직 대통령의 구속 심판이 일반 사회를 넘어 기독교계에도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018 예배 인도자 아카데미가 오는 23일 10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아카데미를 마련한 예배사역연구소는 예배의 복음적 구조를 이해하고 관객형 예배를 탈피하는 내용으로 전체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엔 백석대 이유정 교수와 서울장신대 안찬용 교수, 추미디어앤아트 추현중 대표 등 예배사역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총괄하는 이유정 교수는 깊은 예배와 성도의 거룩성, 예배 개혁을 목표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예배 인도자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10주간 진행되는 아카데미에선 성경적 예배의 기초, 회중 찬송의 흐름 분석, 관객형 예배의 탈피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 총장을 파면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은 조사 결과를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총신대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의 파면과 법인 임원들의 취임 승인 취소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총장의 교비 횡령과 교원 임용에 대한 부당 개입 등 23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하며 김 총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선 김 총장이 작성한 학교정관 개정안을 의견 수렴 없이 그대로 심의하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3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조치를 시행하고 밝혀진 혐의에 대해선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총학생회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만 총장과 재단 이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건물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밀히 조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조사 결과대로 처분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태가 해결되어서 저희의 본분인 수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학내 사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낸 학생들과 달리 학교 측은 다소 엄중한 조사 결과에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지금 섣불리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 실태 조사에 대한 그런 뭐 입장 이런 게. 한편 총학생회와 신대원 비대위, 교수협의회 등은 교육부 처분과 별도로 김 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100만 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뮤지컬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작년 10월 초연 이후 관객들의 반응에 힘입어 앵콜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뮤지컬은 감동적인 줄거리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다리가 불편한 영택이의 가방을 매일 들어줘야 하는 서구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영택이와 서구의 이야기를 통해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원작자인 고정욱 작가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인이 됐지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고 작가가 겪은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합니다. 뮤지컬을 제작한 고집센아이 컴퍼니 조윤진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된다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은 7월 1일까지 목동 코바코홀에서 공연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인 코스타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60.79%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된 시민행동당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후보는 13명의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에 찬성한 후보였는데요. 유권자의 약 3분의 2가 동성 결혼에 반대함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한 케사다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것은 대통령의 종교적 성향이 강할 경우 국가 운영이 교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4년 단임제로, 케사다 후보는 오는 2022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가 동물 세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입니다. 주교회의 위원장 제임스 그레암 목사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창조물의 회복에 관한 것이라며 애완동물에게 물을 뿌려주는 의식은 동물들도 부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도중 동물들이 어떻게 선서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레암 목사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놀랍다며 애완견에게 결혼식 음악을 연주하도록 훈련시킨 적이 있는데 이를 사람들이 봤다면 일반적인 오르간 연주자들과 차이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6월 총회를 앞두고 제출됐으며 보수적인 성공의 신자들은 가장 미온적인 영국식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내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 판매가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20년 만에 발표된 종교 정책에 관한 백서에 따라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백서엔 종교 활동이 중국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 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선 성경이 정식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만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온라인마저 차단되면서 중국 내 기독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힐송교회의 세계적인 워십밴드 힐송 유나이티드와 힐송 영앤프리가 4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칩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부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선 예수전도단과 디사이플스, 마커스 등 국내 선교단체를 통해 힐송의 곡들이 알려졌고 대표적으론 주 발 앞에 나 엎드려와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등이 있습니다.
이번 힐송 유나이티드의 내한 공연은 오는 6월 6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12시간 동안 하수구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돼 화제입니다. 소년은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며 간증을 전했는데요. 13살 제시 헤르난데스는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을 보내던 중 버려진 건물에 들어갔다가 하수구로 연결된 구멍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하수구에 갇혀있던 헤르난데스를 발견한 소방관은 솔직히 살아있는 그를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다며 유독가스로 질식할 위험이 큰 하수구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난데스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소독 치료와 검사를 받았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재의결 끝에 결정된 충남 인권조례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대법원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권한대행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추모 기도회와 예배가 열립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12일 저녁 7시 추모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또 15일 오후 4시 16분엔 안산 화랑유원지 노천극장에서 기억 예배가 열립니다. 안산 합동분향소 기독교 예배실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와 목요 기도회를 준비해온 팀들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한편 이번 기억 예배는 합동 분향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예배로 안산시는 4월 16일 합동 연결식 이후 분향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총회장은 세월호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드는 4.16 재단에 모든 교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총회장은 교회가 세월호 사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공적 신학토대를 마련하고 오는 자와 함께 오는 피난처이자 위로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3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국가주찬 기도회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은 올해 50주년으로 희년을 맞이하는 국가주찬 기도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라기보단 사익과 권력을 탐하는 행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가주찬 기도회가 다시 이웃과 민족,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